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세였습니다. 나스닥 다우가 둘 다 양시장의 상승세였는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회 증언의 주요 내용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통화 정책 여기 증언에서 제롬 파월의 그 발언이 시장을 일단 더 이상 빠지지 않겠습니다. 버티게 했죠. 그렇지만 이 발언은 우리는 알죠. 완화적일 거라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가지 않았다. 이것도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이 발언을 보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연준의 기준은 두 가지죠. 아시겠지만 고용,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기준이 넘어갔죠. 한참 넘어갔습니다. 근데 고용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멀었다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하락할 거다. 그래서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시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연말까지 계속 이럴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뭘까? 일시적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한 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다른 도구가 있다, 수단과 도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시적이라고 그랬고요. 이제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금리 인상이랑 카드가 패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단과 방법이 금리 인상이라는 걸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뭐 약간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금리 인상이 2023년도가 됐다면 테이퍼링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 자산을 풀었던 걸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자산 매입을 해서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건 해야 됩니다. 자산 매입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 시점 분명히 제한돼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왜 자꾸 시간을 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연원 중재인 제임스 블라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주택가의 급등,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죠? MBS 매입 발언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BS만이라도 일단 줄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택가의 급등 원인이 MBS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인플레이션이 심할까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표현을 계속 써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나스닥은 좀 빠졌지만 일단 뭐 견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약간 덜 믿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보통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가 빠지다가도 일시적으로 하면 오히려 주가가 거꾸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아침에는 오르다가 일시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빠졌단 말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힘이 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시장에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보는 과정이 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게 저는 주가를 끌어올린 그나마 안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제롬 파월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발언은 시장의 의심을 갖는 것 같고요. 경기부양책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상원들이 어제 늦게요. 그러니까 어제 늦게 생겨 오늘 발표가 있었겠죠. 향후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가족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투자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공화당하고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뭐 이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부양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시장에서는 연준이 뭐 테이퍼링하는데 금리 인상하듯 또 돈 풀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우 0.13%, 나스닥 0.22% 빨아쳤죠. 다우는 좀 올랐고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우선 보시면 뭐 주봉 큰 변화가 없죠.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나스닥도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큰 변화가 없죠. 여기 걸려서 더 못 가고 있죠. 지금 3주째. 사실은 이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건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요 연장선. 근데 1, 2, 3가 이게 맞다면 다음에 1, 2, 3가 어디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거 연장해야 되는데 이게 깨졌으니까 그 다음 연장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더 이상의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와, 이 금통위가 시장에 굉장한 화두였죠. 근데 그 코로나 확진자 수, 델타 변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기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다르게 형성되고 있죠. 이 코로나가 지금 1,400명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끝난 거 1,484명입니다. 1,483명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거의 1,500명 육박합니다. 1,484명 됐으니까 이제는 확진자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 수도권만 4단계였다가 일단 일부 지역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3단계로 갔고 일부 지역은 2단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는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금통위가 어떤 발언을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금통위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때렸어요. 그래서 올해 2번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 시점이 7월이냐 8월이냐에 따라서 2번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나는 건데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금통위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오늘 금통위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일단 그겁니다. 확진자 수를 변수로 인정하느냐 첫 번째. 그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이번 주 오늘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있을 거라는 거죠. 소수 의견이 없느냐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명은 무조건 있고 2명까지가 갈 거냐 알 거냐를 봤었는데 확진자 수가 되면서 이제 없을 수도 있고 한 명이거나 2명일 수도 있고 이런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소수 의견이 등장했다면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시기, 그다음에 올해 횟수 두 번까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할 거야 2번까지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요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느낌상으로 지금 소수 의견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금통위가 아마 확진자 문제로 인해서 뭐 1회 정도로 아마 제한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월 뭐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아마 까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랜 기간 이 매파의 발톱을 숨기고 있던 이주연을 하는 총재이기 때문에 발톱을 드러낸 이상 아마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늘은 아닐 거라고. 만약에 오늘 하면 멘붕이 오겠죠 시장이. 사실 원달러 때문에 이번 주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달러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 물 건너 간 상태였는데 일단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달러가에 대해서 요즘 뉴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원달러 얘기를 진짜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1150원까지 찍었다가 여기에서 1144원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원달러 상단선은 1170원까지 제시했더라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1170원이 넘거든요. 1190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수출이 좋으니까 수출 호조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그게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거 하나. 중공업 수준은 그러니까 많아서 돈이 달러가 들어올 거다. 상단선 제한할 거다. 근데 이거는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올라왔다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럼 뭐냐? 결국에 가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제가 어저께 마감 시간에서는 좀 그냥 한번 레피셜 가등해서 얘기를 해봤죠. 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그냥 한번 레피셜 가등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뭐 듣고 싶으신 분은 아마 마감 시간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달러에 대해서 어저께 참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어쨌든 수출호주와 중고업 수주가 상단선 제한 1170원 정도까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더 열려 있으니 이것이 어느 것이 오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위클리 데이죠. 상당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흔들린다보다 변동성이라는 얘기가 더 맞겠죠. 변동성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